안녕하세요. 넥스트레벨 요기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요기요를 매력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마케팅 본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본부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평강입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에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본부의 브랜드 마케팅실에서 브랜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케팅 본부란 뭐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한 분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케팅 본부의 활동을 하나의 지표로 이제 축약을 한다면 배달 주문을 어떻게 얼마나 늘려 나갔는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 요기요의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드 마케팅실, 그리고 제휴를 통해서 프랜차이즈사나 결제를 통해서 제휴를 하는 제휴 마케팅실, 그리고 데이터와 성장 관점에서 서비스를 고민하는 그로스 마케팅실, 그리고 요기요의 다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사장님들과 고민을 같이 하는 파트너 마케팅실, 그리고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을 모으는 활동을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 보고 싶어요. 두 분의 팀과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속해 있는 그로스 마케팅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에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는 부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그로스 마케팅실에서는 보다 사업 지향적인 관점에서 사업 활성화를 고민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기패스라는 배달앱 최초의 유일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그로스 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요기요 상품권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요기요 상품권을 여러 채널에서 판매하는 그런 선물하기 그로스 팀이 있고, 맛집이라는 컨텐츠를 발굴해서 여러 고객들께서 맛집을 이용하고 이걸 성장시켜 나가는 다이닝 그로스 팀, 이렇게 세 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브랜드 마케팅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브랜드 마케팅실은 요기요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팀이고요. 실이고요. 네,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향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광고 캠페인, 그리고 요기요의 온드미디어에 대한 운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기요 나라, 요기 레터, 요기요 타운과 같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브랜드 IMC 팀은 요기요의 브랜드나 서비스를 성장하기 위해, 또 저희 고객들에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대고객향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타겟의 도달 범위를 넓히는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하기 그리고 요기요 광고는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접하는 것들인데 실무자분들을 현장에서 뵈니까 정말 새롭거든요. 어떻게 요기요로 이직 결정을 하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또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평상시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푸드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저 요기요를 조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직을 결정할 당시에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매각이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 저는 되게 좋은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의 폭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 요기요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입사하기 전에는 마케터라는 경력보다 광고회사에서의 광고 기획자의 경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기요는 평강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희 마케팅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기요의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전 회사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고와 흡사하지만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약간의 또 차이점들이 있네요. 평강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유통 기반 이커머스 기업에서 신규 사업 개발과 그리고 사업 제휴 업무를 진행을 해왔는데 한 곳에서 13년 정도를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대한 니즈가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요기요에 근무하시는 지인께서 그 선물하기 서비스에 대한 그 소개를 해주시고 지원 의사를 물어보셔서 작년에 지원을 해서 10월부터 제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또 오시게 되셨네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뭐 이전과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죠? 제가 느끼는 큰 차이점은 네. 그 실행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하기까지 빠르면 뭐 수시간 안에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네. 빠르게 실행을 한 뒤에 그 효과를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신기합니다. 말씀은 느긋하시지만 업무는 속도전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채용 설명의 주제가 넥스트 레벨 요기요인데요. 자, 그렇다면 넥스트 레벨로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 중이신 업무는 무엇인지 또 이 업무를 위해선 어떤 인재분들께서 합류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도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브랜드 IMC 팀에서는 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저희 핏이 맞는 브랜드와 제휴 형태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유형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요기요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시도이고요. 네. 조만간 편의점에서 저희 요기요와 관련된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기요 만나러 편의점 가면 되겠네요. 편의점에서도 요기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에 좀 적합한 모시고 싶은 분은 저희가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를 주로 리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이 있다면 입사를 하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요기요의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것에 유감없이 도전하시는 분 네. 꼭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선물하기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스텝은 그 선불, 프리페이드 기반의 핀테크 플랫폼으로의 이제 서비스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이커머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편 결제와 선불 기반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결제의 편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기요도 같은 결에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동료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좀 유연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킬이 아니더라도 뭔가 새롭게 배우고 빠른 러닝 커브를 통해서 그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네, 가보지 않던 길도 용감하게 가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 동료로 환영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별해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 직장 동료분의 추천으로 우리 평강님께서 요기요로 이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기요의 매력 무엇이었나요? 선물하기 서비스로 추천을 해주신 분이 제가 전 직장에서 모셨던 상사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워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평강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도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누가 좀 그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기요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성원님께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요기패스 광고도 브랜드 IMC 팀에서 담당하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팀에서 요기패스 광고를 작년 11월에 온에어를 했고요. 네. 현재도 지금 TV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요기패스를 작년에 11월에 캠페인을 온에어를 하고요. TV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 그리고 영화관 광고, 그다음에 지하철, 그런 버스 쉘터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 요기패스의 새로운 매력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브랜드 IMC 팀 인원 구성 중에 보충하고 싶은 역량이 있다면요? 네, 저희 팀에서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저보다 훌륭한 인재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금 더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네.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평강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요기요의 마케팅 본부는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저희 동료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이 광고를 기획할 때요.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은 요기패스가 배달앱 서비스에서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였습니다.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배달앱 시장에서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좀 임팩트와 대세감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좀 풀어서 저희들의 USP를 설명하는 것보다 요기패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다양하게 뭔가 임팩트 있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 TVC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중간중간에 요기패스 이러고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 크리에이티브의 좀 가장 큰 포인트였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감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중점으로 저희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기패스 이러면 이제 또 새로움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넥스트 레벨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업무 환경 외에도 요기요의 복지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와 관련된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사내 카페 요기로가 가장 좋습니다. 요기로가 없었으면 추울 때 나가서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비싸기도 했을 텐데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맛있어서 자주 애용합니다. 또 다회용 컵이라서 친환경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저는 헬스키퍼를 가장 좋아합니다. 몸이 뻐근하거나 피곤할 때 헬스키퍼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터치가 가해지면 제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층마다 안마의자가 있어서 피곤할 때마다 중간중간 가서 이용받으면 몸이 정말 개운하고 일하는 데 집중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유형 근무대 아닐까 싶네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있을 때에도 그거에 맞게 스케줄을 조절하면 되니까 관찰을 굳이 안 써도 돼서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기요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복지제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재택근무도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널싱룸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정기검진제도, 시차 출퇴근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일과 또 가정 그리고 육아를 활발하게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교육 지원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 비용을 지원해주시고 읽고 싶은 책을 바로바로 구매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도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컬처팀은 임직원분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갈 요기요의 복지를 기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요기요의 신규 서비스를 담당하는 신사업 본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사업본부에서 퀵커머스 사업실을 리드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업본부 퀵커머스 사업실 내 로컬 사업팀에서 업무하고 있는 주형규입니다. 자, 신사업본부 파헤치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우리 본부는 어떤 곳이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업본부는 그 명칭에서도 딱 느끼실 수 있으시지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본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요기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는 푸드 딜리버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고객님들께는 더 넓은 범위의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요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신사업본부 내에서는 이제 퀵커머스 사업과 그다음에 커머스 사업에는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제 뭐 전국 대상으로 한 커머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본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 직무에 대해서도 각각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신사업본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크게는 퀵커머스 사업과 커머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퀵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퀵커머스는 요즘에 가장 핫한데요. 기존의 오프라인의 로컬 스토어, 즉 로컬 커머스 환경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고객들에게 빠르게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요기요에서 편의점 마트, 그다음에 펫, 그다음에 뭐 뷰티 이런 카테고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앞으로는 소형 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님들이 필요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푸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넘어 리빙, 가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요기요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규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정훈님과 마찬가지로 퀵커머스 사업실 내에서 QC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비즈니스 정의를 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로컬 스토어 사업팀이라 그래서 저희 내부에 들어와 있는 편의점 마트, H&B, 펫과 관련된 각 브랜드사의 실무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 포인트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고객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질문이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직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직 결정을 하셨는지, 또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분씩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첫 이직을 경험을 했고요. 사실 그 유통회사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회사에서 MD 업무 상품을 구매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이런 주된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곳에서 또 이커머스와 퀵커머스 사업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유통회사 요즘에 항상 뭐 그 플랫폼 기반의 트래픽이 가장 핫한 그런 화두이기도 한데요. 유통회사에서 좀 갈망이 됐었던 이런 어떤 트래픽이 많은 플랫폼 기업에서 좀 나의 업무를 한번 더 역량을 발휘하고자 좀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요. 이곳 요규에 와 보니까 사실은 저도 첫 이직이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매뉴얼이 상당히 업데이트가 자주 되면서 일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업무를 떠나서 여기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는 사실 요기의 어떤 매뉴얼화된 그런 모습으로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상당히 좀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형규님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오프라인 베이스인 유통회사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2년간의 이 유통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성 오프라인 베이스의 유통회사는 점점 역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요기요가 들어와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의 성장률은 레버리지까지 있으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이 역량을 여기서 계속 발휘하게 되면 뭔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는 있겠으나 제 스스로가 뭔가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요기요라는 새로운 신규 회사 그리고 신규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 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퀵커머스라는 산업은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뭐 정말 트렌디한 산업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니즈가 좀 강하게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온라인 비즈니스의 시대가 됐잖아요. 큐커머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채용 설명의 주제가요. 넥스트 레벨 625인데요. 넥스트 레벨로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 중이신 업무와 그 업무를 위해서 어떤 분들이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은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현재 그 신사업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업무는 앞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다양한 커머스와 퀵커머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다음 잠들 때까지 모든 필요한 상품들을 빠르게 1시간 이내, 뭐 45분 내에 고객들에게 필요한 장소로 딜리버를 해주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꿈꾸고 있고요. 그러려다 보면 오프라인 기반의 모든 필요한 상품들을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커머스에 어떤 뭐 경력이 있으시거나 IT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열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요기요 내에 여러 가지 육성 프로그램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조만간 내일 뭐 해? 이러면 나 내일도 요기요에서 놀아. 이럴 날이 다가오겠네요. 네. 네. 우리 형규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앞서 서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뉴 버티컬이라 그래서 저희가 푸드를 제외하고 편의점 마트, H&B, 펫과 관련된 신규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정우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필요한 모든 상품을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요기요 플랫폼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푸드 쪽의 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외 트렌드 자체가 푸드에서 어떻게 이러한 MAU 및 고객 기반의 서비스를 QC 쪽으로 가져올 수 있냐가 사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되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고객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본부에서 아무래도 신규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밸리데이션 유효성을 검사할 수 검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좀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함께 일할 때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면 더욱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엔 고객 지향적이라는 말이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질문 받아서 답변해 볼게요. 먼저 정훈님, 퀵커머스와 커머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커머스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앞에 이제 퀵자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택배 배달도 2, 3일 안에 됐었고, 그걸 뛰어넘어서 당일 배송도 됐고, 최근에는 새벽 배송이 또 핫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더 빠르면 20분 안에도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들을 원하는 장소에 배달을 해주는,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커머스, 상품을 기획하고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두 개의 어떤 사업은 큰 차이는 없으나 배송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는 퀵은 오늘 또 처음 들었어요. 네, 당일날 배송해 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앞으로 저도 좀 많이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규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앞서 트렌드를 리서치한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최근에 커머스 관련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일단은 이 QC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도어대시라는 QC 사업체가 있는데, 저희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조금 더 카테고리가 정말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현재 비건이라 그래서 이제 비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고객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를 반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보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서비스로 녹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실시간 질문 중에 우리 정우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쟁사와 비교되는 요기요만의 차별점 무엇인가요? 사실은 신사업에서 경쟁사와 비교되는 차별성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도 사실은 경쟁사에 없는 로컬 스토어의 기반을 통해서 사실은 전국 단위의 빠른 배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또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경쟁사보다 더 다양한 카테고리를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대기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사와 가장 큰 차별성이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입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전국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셔서 같이 조인하셔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가 생겨날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형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사업 본부를 지원할 때 어떤 역량 위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격증은 따로 요구되는 게 있나요? 일단은 신사업본부에서 요하는 인재분들에 대해서 역량은 저 스스로도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신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기요 내부에서도
단순하게 비즈니스단에서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R&D, 테크 쪽 조직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개발 쪽인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된 뭐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런 정량적으로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정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드릴게요. 신사업,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움에 익숙치 않은 기존의 뭐 오프라인 됐든 뭐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쉽게 바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설득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님께 보여드리는, 사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요기요를 사용하는 고객님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설득과 진행,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협상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있지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새롭다는 건 낯설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형규님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신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트렌드를 저희가 빠르게 캐치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객분들의 요즘 니즈가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거를 판단해서 사업을 킥오프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 의사결정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정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되는 설득의 과정이 있을 거고, 또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막상 시장에 릴리즈 됐을 때 이게 고객분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저 스스로도 설득을 하는 단계가 제일 힘들죠. 네. 업무를 하면서.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네. 아무래도 설득의 과정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질문 중에 호칭에 관한 질문도 주셨어요. 네, 저도 오늘 리허설 전에 미팅을 짧게 하는데 친숙하게 지슬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네, 서로 이렇게 뭐 나이나 직함에 구애받지 않고 님 붙여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뭐 사원, 대리, 예. 과장, 차장 이런 호칭으로 부르다가 네. 요기요에 와서 아무래도 요기요 저희 위대한 산상의 문화는 직책,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님으로 이제 호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비춰서 이런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옆에서 정우님도 같이 계시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매일매일 정우님이라고 부르는 게 처음에는 상당히 익숙치가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호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정우님 입장도 참 궁금한데요. 네. 네. 모 회사에서는 참 높으신 분일 수도 있는데 네. 정우님 이렇게 불리우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전직자 한 20년 정도, 사실 아까 우리 형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대리, 차장, 과장, 뭐 팀장님, 뭐 이렇게 뭐 상무님, 뭐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와가지고 처음 조인해가지고 이게 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어색했습니다. 입에 잘 붙지도 않고요. 또 이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해서 앞에 사실 뭐 호칭도 쓱 그냥 이렇게 그냥 굴러가듯이 이렇게 지들 불렀었는데 네.
사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님 문화가 상당히 더 어떤 수평적인 문화라든지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소신을 주장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상당히 좀 많이 입에 붙어서 지금은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사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친숙하게 님으로 서로 통일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 들어온 거 읽어봐 드릴게요. 퀵커머스의 생명은 라스트 마일에서의 속도인데 라이더 등의 로열티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해 주실까요, 두 분? 제가 아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퀵커머스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고객님께 원하는 상품을 혹은 원하는 재화를 배달 라이더를 통해서 배달할 수 있을까? 이 속도전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 경쟁사나 이 퀵커머스를 진행하는 곳에서의 어떤 배달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좀 경쟁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러한 어떤 뭐 배달 시장에서의 라이더 분들을 또 이 수급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고객 라스트 마일의 라이더 분들을 더 좀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요기요만의 또 소싱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는 곧 아마 저희가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곧 발표할 내용까지 미리 선질문 주신 거네요.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채용 절차 또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채용팀 담당자분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요기요 5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부 세션 마지막 파트인데요. 입사 전형 안내에 관한 세션입니다. 요기요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마케팅본부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강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기요 채용팀의 안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일반 직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그 두 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처우 협상을 통해서 최종 합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채용팀과 하이어링 매니저, 즉 현업이죠. 현업에 있는 매니저들과 함께 서류 전형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단계의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첫 번째 면접은요, 그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보는 테크니컬 스킬 면접이고요. 두 번째 면접은 위대한 상상의 리더십 원칙,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조직 문화와 잘 핏한지를 보는 커처피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최종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런 일반 직군 전형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 프로세스대로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접수했는데요.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유경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사할 때 나이 그리고 학력에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희 요기요 입사하실 때 나이와 학력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입사하셨던 분 중에 01년생 분이 계셨어요. 사실 01년생이면 22살이셔서 꽤 어리신 편인데도 면접에서 또 좋은 결과를 받으셔서 입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에는 약 1200명 정도의 임직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와 학력 모두 다양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그 나이 때 뭐 했나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열심히 캠퍼스를 누볐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유감 없이 자유롭게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실시간 댓글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네. 나이 제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나이 제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무 전환이 자유로운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댓글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의 HR 제도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커리어 전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해당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신 분들 중에 자유롭게 자기가 희망하는 그 넥스트 커리어를 위해서 원하는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때도 이제 그 해당 포지션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이제 본인의 의사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팀으로 입사를 했다가 최근에 채용팀으로 커리어 전환을 한 어떻게 보면 제가 실제 어떤 사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HR 제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산 증인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선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요기요가 너무 좋은데 직무가 고민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용기 있게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요기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예. 그 저희 앞에 신사업본부와 마케팅본부에 있는 그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이런 플랫폼 기업에 있기 때문에 업무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예, 빠르기 때문에 아까 네 분이 가장 많이 하신 단어 중에 적극적인 사람이란 말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일을 본인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리더십 원칙 중에 그 무브 프로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이런 리더십 원칙이 이런 것에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은 요기요에 적응하는데 아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뭐 꿀팁이자 스킬, 역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 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시간 질문 중에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는 요기요의 장점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이거 대본이 없던 건데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근데 사실 저 질문을 제가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매뉴얼에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생각하시는 요기요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고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했던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요기요는 이제 좀 터닝 포인트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인 역량, 태도를 갖고 있고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프로젝트들도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그런 문화인 것 같고, 단점은 잘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본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거의 대본을 만드셨는데요. 진짜 없었어요. 불변의 대본에. 진이네요. 네. 6.25의 단점은 없다. 네. 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장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시간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지원했을 때 검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를 언제 알려주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유경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광호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서류 검토는 1차적으로 채용팀에서 하고 또 2차적으로 현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의 서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2주에서 조금 길어지면 3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고요. 이제 서류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메일 혹은 유선으로 안내를 드리고 이제 1차 면접 그리고 그 이후 2차 면접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로서 면접 꿀팁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무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하셨을 때 저희 채용팀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포지션에 잘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면접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하게는 해야겠죠. 네. 해야 되면서 저희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전형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문의해도 된다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야,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들, 고민되시는 것들 직접 담당자 분들께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유경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부문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가요? 네, 저희 요기요에서는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포지션에 동시에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서류 검토 시간이 포지션마다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포지션에 한해서 면접 전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실제로 최근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포지션에 저희가 마케팅 아까도 했지만 저희 마케팅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세분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어디에 지원할지 몰라서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도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보고서 하이어링 매니저와 상의를 합니다. 이 지원자가 이 3가지 직무 중에 어떤 게 좀 어울릴지 또 적합할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물론 빨리 해야죠. 검토해가지고 후보자에게 이 포지션을 제안을 드리면은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시고요. 네,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례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직접 어느 직무에 어울리는지도 맞습니다. 이렇게 코칭이 되는 것 예,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또 적응을 잘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런 채용 과정 저는 정말 새롭거든요. 요기요만의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질문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요기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자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광현님 어떤가요? 이게 역량이라고 그러니까 역량하고 태도의 중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제가 또 매년 강조했던 무브 프로액티블리한 정신, 어떤 태도,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어떤 누가 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태도가 저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커머스 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커머스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비커머스 쪽에서 오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도전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오신다면은 전혀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커머스 기업에서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태도와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못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량이자 태도 말 맞습니다. 그대로네요. 네. 네, 도전 정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렇게 꼭 지니고 오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번 채용 설명회를 듣고 지원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경님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채용 설명회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요기요 5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요기요 채용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포지션에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지션에 지원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시는 하이퍼 로컬 커머스 요기요 라는 참여 코드를 이력서 파일명 끝에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 코드를 입력해 주신 이력서에 한해서 이제 서류 통과하시고 1차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4월 중으로 요기요 5만 원 상품권을 지급 드리고 있고요. 다만 3월 31일까지 지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포지션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일반 직군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7시 30분에 개발 직군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기요에는 함께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 경력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 백엔드 개발자 홍성민입니다. 이전에는 테크니컬 아키텍트 업무와 개발을 병행했었는데요. 개발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 요기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요기요에 합류한 지 3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요기요의 아키텍처 설계 리뷰를 통해 개발자로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기요에는 아키텍처 설계 리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나 주요 기능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 분야의 개발자와 엔지니어들 앞에서 본인이 설계한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검토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가 평가받는다기보다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기요에는 함께 고민하고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 경력 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B2B 개발을 하다 보니 이렇게 주변 지인들까지 뜨거운 호응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만든 기능이 요기요 앱에 바로 적용이 되고 그 결과가 사용성으로 바로 평가가 되니까 더욱더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요기요 고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중 경험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기요에는 파이썬 개발 언어를 할 줄 알아야만 입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파이썬이 장점이 많은 언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라면 파이썬이든 자바든 어떤 언어라도 하나를 확실히 다룰 줄 알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언어를 유연성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것이든 자신에 대한 것이든 열정을 가지시는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자 인터뷰를 진행할 때 꼭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본인이 사용했던 기술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용했는가입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개발자라는 직업도 요기요 R&D 센터도 성장과 학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발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학습해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개발자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꼭 하고 있습니다. 요기요 입사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은 꼭 준비해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기요 풀필먼트 트라이브 인테그레이션 스쿼드에서 일하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인 홍일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2 개발자 세션에서는 위대한 상상 요기요 채용 설명회 세션2에서 실시간 질문을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댓글로 즉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사전 접수해 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신 사전 질문을 저희가 이후에 별도의 Q&A 시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도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옆에 자리해 주신 두 분은 자바와 파이썬 개발자 분들이신데요. 두 분 어떤 언어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 두 분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별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샵스쿼드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한별입니다. 저희 샵스쿼드에서는 가게 리스팅부터 메뉴, 할인, 리뷰 같은 고객이 가게를 탐색하고 또 메뉴를 결정하기까지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가게 노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썬 사용한 지는 이제 한 5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영주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트랜스미션 스쿼드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서영준입니다. 트랜스미션 스쿼드에서는 고객이 결제한 주문이 주문 흐름에 따라서 라이더님과 가게 사장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문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자바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고요. 파이썬은 사용한 경험은 없습니다. 오늘 MC를 맡으신 일선님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MC를 맡아서 좀 서툴 텐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개발을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 뭐 PHP로 시작해서 뭐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했습니다. 자바는 좀 오래 해서 한 7년, 8년 정도 했고 자바스크립트도 한 4년, 5년 좀 겹치는 기간이 있죠. 그 파이썬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바 개발자로 입사해서 최근에 프로젝트는 파이썬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자바, 파이썬 두 언어 모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오늘 MC를 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요기요에서는 자바 수요도 파이썬 수요만큼이나 늘고 있어서 요기요에서는 파이썬 개발자, 자바 개발자 모두 대거 채용 중에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두 언어를 요기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두 언어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에게 오늘 처음 드리는 질문은 자바와 파이썬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먼저 파이썬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한별님?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드를 작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리뷰를 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작성된 코드를 분석을 할 때 좀 로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만큼 시간도 절약을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성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파이썬은 GIL이라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에 의해서 성능 제약이 존재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개발하는 서비스 특성상 IO 중심의 작업이 많다 보니까 비동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런 성능 이슈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 개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뭐 GIL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자바에 대해서는 영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파이썬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자바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를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파이썬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없어서 두 개의 언어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언어마다 각자의 장단점과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코딩 스타일,
또 다르고 생태계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태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네, 마이크로 서비스 네. 얘기하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간단한 예를 들면 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그 와스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프레임워크나 와스가 그 와스에 따라서 뭔가 언어가 선택되는 경향이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MSA나 컨테이너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요가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를 도입한 이유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요기요의 많은 시스템들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요기요는 파이썬만 하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기요에서 지금 점점 자바로 개발한 시스템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요기요 내에서 가장 처음 자바를 도입한 시스템이 영주님께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회사 매각 이전에 사용하던 독일 기업의 시스템을 이관받아서요.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는데 그 해당 시스템이 자바와 코틀린으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저희가 신규 서비스도 자바로 자연스럽게 좀 개발을 했었고 스쿼드 구성원 분들도 자바를 하시는 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기요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 자바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커머스 스쿼드에서도 자바 기반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하셔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처음부터 자바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요기요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 지금 이제 커머스를 비롯해서 자바로 처음부터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앞서서 사실 요기요는 파이썬 개발 조직으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바 개발자이신 영주님께서 이런 요기요에 합류를 결정하신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합류 이전에 여러 회사에서 커머스에 대한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O2O와 위치 기반 서비스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기요에 합류하게 되면은 O2O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좀 라이브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네, 파이썬 같은 네네네. 경우는 사실 저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자바 개발자로 들어오면서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영준님 그런 부분에서 혹시 걱정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네,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인터뷰 진행하면서 면접관 분들이 온보딩이나 코드 리뷰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처럼 이제 자바 개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파이썬으로 전향하시면서 잘 온보딩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근데 한별님 같은 경우는 아예 파이썬 개발하시는 걸 아시고 아마 입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별님께서는 어떻게 입사를 결정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경험을 했었던 서비스들보다 더 규모 있는 트래픽을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배달 서비스는 특정 시간대에 좀 트래픽이 몰리는 특성이 있는데 요기요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가는 게 저한테는 좀 도전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서 요기요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국내 파이썬 기반으로 이 정도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던 서비스가 드물었고 또 저는 파이썬이 메인 언어였기 때문에 요기요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기요 합류한 이후에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가계 노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해내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들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스트림을 하고 또 동기화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영준님하고 한별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실 파이썬이나 자바처럼 언어에 때문에 입사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느냐에 초점을 더 맞추신 것 같아요. 사실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기요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발자를 현재 대거 채용 중에 있잖아요.
특별히 영주님께서는 새롭게 들어오시는 개발자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솔루션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별님께서도 좀 혹시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사실 영준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주어진 여건 안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최고의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반면에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때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 자체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말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눠주는 대화를 지금 많이 좀 진행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아마 댓글을 또 달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사전 접수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만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88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요기요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자바 개발자이신 영준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요기요의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데에 비해서 자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로 지원하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기요에서 자바를 도입한 시기는 작년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앞서 저희가 자바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스쿼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커머스 스쿼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스쿼드에서도 이 자바를 채용하는 사례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나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자바를 사용하는 팀이나 파이썬을 사용하는 팀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스쿼드에서 사용하는 기술 스택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프라 환경은 쿠버네티스와 AWS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발 언어는 자바와 코틀린,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이고요. 저희가 그 주문 흐름에 따라서 이벤트 드리븐하게 설계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존의 SNS나 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DB는 뭐 포스트그레나 다이나모 DB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주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약간 기술 유출에 약간 두려움이 드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요기요의 개발 문화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892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한별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코드 리뷰 문화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코드 리뷰는 그동안 저희가 요기요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ADR이라고 부르는 아키텍처 디자인 리뷰 문화인데요. 이 ADR은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에 아키텍처를 새로 설계할 때 또 기존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동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공식적인 세션입니다. 이 ADR에는 백엔드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이나 DBA, 데브옵스, QA 엔지니어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자리라서 저는 되게 특별한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중간 영상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ADR이 내가 만든 설계한 아키텍처를 평가한다는 자리라기보다는 더 나은 요기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와서 이제 ADR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ADR처럼 개발자들끼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자리는 다른 회사에서는 보기 힘든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질문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48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주니어 개발자 채용 여부와 주니어 개발자를 뽑았을 때 팀 내 역할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것도 한별님께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주니어 개발자 채용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요기요에서는 3년차 정도의 주니어 개발자 채용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분들 역량이 다 달라서 저희가 연차에 따라서 역할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속하신 스쿼드에서 담당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코드 리뷰도 하고 또 배포에서 모니터링 과정까지 대부분의 과정에 주니어 개발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역량에 따라서는 직접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ADR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기요에서는 주니어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느껴졌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보다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데 더 집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제가 하나 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파이썬 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파이썬 파트를 잘 못 들었는데 장고를 혹시 쓰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프레임워크는 제가 장고를 메인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동기 프레임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패스트 API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능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꼭 파이썬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자바나 그보다 더 빠른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채용을 뭔가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든가 원하시는 채용했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한별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요기요에는 옆에 계신 일선님처럼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높은 성장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 좋은 코드가 뭔지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들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영주님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즐기시는 분, 그다음에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잘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두 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개발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금 입사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나서 이제 한 8, 9개월 돼 가거든요. 사실 현재 요기요에서는 영준님과 한별님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전적인 업무, 목표를 성취하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신다면 위대한 상상 R&D 센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오늘 개발자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PO 분들의 프로덕트 A to Z 순서에 대해서 순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짧은 영상 시청한 후에 아마 PO 분들께서 아마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지원 양식, 한국차사 서류 합격, 1차, 2차, 임원까지 끊임없는 면접 일정, 이직하시느라 힘드셨죠? 그렇다면 지금 위대한 상상에 지원하실 때입니다. 요기요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대한 상상 R&D 센터 지원자들을 위한 특급 혜택! 첫 번째 혜택! 일하느라 바쁜데 자소서 준비? 공채 준비도 아닌데 아직도 나의 장단점을 쓰고 계신가요? 요기요는 이력서만 제출하면 서류 준비 끝! 너무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 혜택. 나 퇴사해야 되는데 서류 언제 나오는 거야? 1주, 2주, 3주째야. 요기요에서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기요는 최소 24시간, 최대 48시간 이내 서류 검토 끝! 지금 여러분들께 결과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또 다른 혜택.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좀 지난주에 다녀오지 않았어?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민망한 상황 다들 있으셨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요기요에선 1차, 2차 면접이 모두 하루 만에 요기요 익스프레스급 속도로 진행해 지루한 기다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채용 설명회에서 배포한 참여 코드를 지원 서류에 기재해 제출해 주시면 1차 면접을 진행한 모두에게 요기요 5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혜택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요기요 R&D 센터로 지원하세요. 네,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요기요 R&D 센터에서 프로덕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A to Z 파트인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R&D 센터 프로덕트 조직의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신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 스쿼드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제가 속한 라이더 스쿼드는 요기요 라이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배달을 책임지는 라이더 분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서비스가 되자라는 목표 아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더분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NR이라는 검색 도메인에 소속해 돼 있고 추천 개인화 관련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장홍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PO 그리고 PD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네, 먼저 PO는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기요에서는 맡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 전범위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시작해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이너 개발자분들과 협업하면서 프로젝트 방향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리소스에서 최대의 아웃풋을 내는 것이 PO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전 범위에 걸친 직무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우리 홍희님은요? 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된 기획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PO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외관보다는 사용자가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요기요의 톤 앤 매너와 또 그런 사용성 챙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멋지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자, 프로덕트 개선의 시작부터 런칭까지의 과정도 쭉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덕트 A to Z는 장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프로덕트 A to Z는 문제 인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각 스쿼드별로 가지고 있는 백로그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VOC를 분석하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UX 리서처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어보기도 하고요. 데이터 분석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요기요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문제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고 나면 프로덕트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기획안 작성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PD분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면서 디자인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단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벤치마킹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개선점과 해결책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요. 간단한 드래프트 디자인을 제작해서 이제 PO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획안을 디벨롭하는 것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UT용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실 수 있을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은 기획안을 QE나 개발자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필요한 리소스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리소스 산정이 완료되면 실제로 프로덕트를 구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를 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리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소속된 어떤 스쿼드 안에서 공유를 한번 하고 또 디자이너끼리 모인 챕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챕터 안에서 한번 리뷰하는 세션을 갖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된 화면을 보고 UX QA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이 실제로 잘 구현이 되었는지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QE분들의 QA가 진행이 되고 QA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서비스가 실제로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출시되고 나면은 반드시 라이브 환경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구현한 기능이 의도한 대로 유저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지표를 보면서 검증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즈 5일에서 7일 정도가 경과했을 때는 주요 지표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이니셜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주로 가게 상세 전환, 결제 전환 등의 지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릴리즈 4주 정도가 경과했을 때는 지표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파이널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 to G였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런칭이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리뷰하는 무한 반복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요기요 R&D 센터에서 일하면 무엇이 다른지 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요기요의 일하는 문화와 방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크로스 펑셔널 문화라고 하죠. 네,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기요에서는 다양한 직군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 아래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속한 라이더 스쿼드를 예로 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달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목표 아래 백엔드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PO, 디자이너, QA까지 모여서 한 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군이 모인 조직을 스쿼드라고 하고 있어요.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 구조를 통해서 프로덕트 목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슈는 빠르게,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하는 애자일한 구조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스쿼드는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네, 다양한 파트가 함께 협력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홍희님 네, 어떤가요? 제가 덧붙여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직군끼리 모이기도 하고 PO 직군끼리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예로 들면은 스쿼드로 나가 있는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하고 나면 그 디자인이 하나의 어떤 요기요라는 프로덕트의 정체성과 일관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많은 이슈들을 공유해 감으로써 또 업무 진행 상황도 공유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기요라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다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따로 또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챕터라고 하는군요.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기요에 원, 온, 원 문화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문화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요에서는 리더와의 원어원 시간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직접 리더분과 원어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더분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빼놓지 않으면은 업무 혹은 업무 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거리를 잔뜩 쌓아놨다가 이 원어원 시간을 120%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업무 진행 사항을 싱크업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PO로서 제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리더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리더와의 독대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지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요. 리더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120%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회고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문화예요? 회고는 이제 일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스프린트 회고가 있고 먼슬리 회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거는 이제 각 스쿼드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점, 일했을 때 어려웠던 점, 또 뭐 작은 실패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개선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팀워크를 다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회고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격려의 시간이기도 하네요. 네, 좋은 에너지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R&D 센터에서는 매일 하는 게 있다면서요. 스탠딩 미팅이라고 들었는데 스탠드업 미팅인가요? 네, 맞아요. 스탠드업 미팅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스탠드업 미팅은 매일 스쿼드원분들이 업무 상태를 공유하는 짧은 미팅을 의미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슈를 빠르게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공유가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대화 나누는 동안에도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사전에 접수한 서베이로 제출한 질문들도 꽤 많아요. 하나씩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43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프로덕트 기획 및 개발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기요 프로덕트 오너이신 민지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A2G에서 공유드렸던 내용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기요에서는 실제로 문제 인식, 해결을 위한 기획서 작성, 프로덕트 개선 착수, 제품 릴리즈, 그리고 릴리즈 분석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프로덕트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243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연간 팀 KPI 또는 목표 설정, 비전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홍희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전사적으로 미션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그에 맞는 프로덕트의 비전이나 OKR 그런 것들을 이제 트라이브나 도메인 단위로 또 작게는 스쿼드 단위로 연간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세적인 목표를 세워가는데요. 실제 액션 아이템을 플래닝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SNR 도메인을 예시로 들면요. 저희는 취향에 맞는 음식을 발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가게와 메뉴를 쉽게 찾고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을 고민 없이 결정하도록 돕는다. 이게 이제 미션이거든요. 또 그렇다면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목표를 또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찾을지 결정한 사용자에게는 정확한 검색 결과와 대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뭘 찾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좀 풍부하고 다채로운 추천 콘텐츠와 큐레이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검색홈, 검색 결과 페이지, 가게 메뉴 탭 등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먹는 거에 진심인 저로서는 요기요에서 놀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전 질문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만나볼게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툴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홍희님.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그마라는 툴을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네, 요즘에는 피그마가 가장 효율도가 높고 또 가이드까지 넘기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피그마고요.
또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할 때에는 프로토파이라는 툴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스쿼드는 프로젝트 단위로 설정되는 조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 스쿼드에 속할 수도 있는지, 한 사람이 여러 스쿼드에 속할 수 있는지 그 중점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쿼드라는 개념상 한 사람이 여러 스쿼드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하나의 스쿼드에 속해서 그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 요기요 앱이나 그리고 뒤에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당한 단위로 쪼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쪼개서 좀 전문성을 갖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요기요 프로덕트 오너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떤가요, 민지님?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요기요에서 많은 피어분들을 지켜본 결과 굉장히 훌륭하고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는 실행력과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피어로 입사하기 전에는 저는 프로덕트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이슈가 다양한 시점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한 걸 얼마나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가가 PO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 역량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전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다음 질문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자, 우리 민지님, 홍희님께서는 어떤 분들과 일하고 싶은지 동료상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프로덕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동료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고 사용자 목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동료라면 요기요에서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업 특성상 여러 직군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 중간중간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도 하고 정책이 이렇게 수정되는 일이 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좀 유연한 마인드셋을 가지신 분이면 너무 좋겠고요. 공동의 목표를 무엇보다도 이루는 것에 즐거워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분이시면은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워하실 분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들, 용기 있는 도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조금 더 맛보기 해볼게요. 평가에 있어서 피드백 과정이 궁금합니다. 횟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피드백은 누가 해주시는지 뭐 대면, 비대면 등등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홍희님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평가가 있었어요. 평가는 이제 저희 상위 리더분이 1차로 평가를 해주시고 그 위에 더 상위의 이제 프로덕트 리더분이 최종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평가가 끝나면은 피드백을 주십니다. 피드백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또 개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1대1로 만나서 피드백을 주시곤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잘한 것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고 그래서 올해에는 또 다음해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 개발 그리고 QA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 스쿼드 간의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민지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도 스쿼드로 일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기획, 개발, QA 등 다른 직무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스쿼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스쿼드가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프린트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스프린트 2주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홍희님이 설명해주신 회고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잘 끝냈는지 모든 직무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여러 직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쿼드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위대한 상상 6.25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궁금하시죠? 영상 통해 만나볼게요. 저는 사내 카페 요기로가 가장 좋습니다. 요기로가 없었으면 추울 때 나가서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비싸기도 했을 텐데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맛있어서 자주 애용합니다. 또 다회용 컵이라서 친환경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저는 헬스키퍼를 가장 좋아합니다. 몸이 뻐근하거나 피곤할 때 헬스키퍼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터치가 가해지면 제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층마다 안마의자가 있어서 피곤할 때마다 중간중간 가서 이용받으면 몸이 정말 개운하고 일하는 데 집중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유형 근무제 아닐까 싶네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있을 때에도 그거에 맞게 스케줄을 조절하면 되니까 관찰을 굳이 안 써도 돼서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기요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복지제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재택근무도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널싱룸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정기검진제도, 시차 출퇴근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일과 또 가정 그리고 육아를 활발하게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장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교육 지원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 비용을 지원해주시고 읽고 싶은 책을 바로바로 구매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도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컬처팀은 임직원분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갈 요기요의 복지를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직접 개발 직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단계는요, 크게 서류 전형과 코딩 테스트,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서류는 채용팀과 현업에서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또 코딩 테스트는 개발 직군에만 존재하는데요. 코딜리티라는 툴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간은 후보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맞춰서 진행하니까 정말 좋죠. 자, 그리고 면접으로 넘어가 볼게요. 1차 그리고 2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모두 하루에 진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직이신 분들은 휴가를 하루만 내도 되니까 너무 꿀팁이죠? 면접 1차와 2차 각기 다른 주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 면접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력에 관한 내용을 주로 묻고요. 2차 면접은 컬처 핏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요기요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요. 최종 합격 시에는 차후에 관한 협의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용 프로세스 관련 추가 질문은 위대한 상상 홈페이지에 채용팀 메일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공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채용 설명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원하셔서 1차 면접을 진행하신 분들은요. 요기요 5만 원권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3월 31일까지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이력서 8명에 참여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화면에도 지금 보이시죠? 네, 코드명은 파이썬도 자바도 요기요입니다. 코드를 기재해 주셔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넥스트 레벨 요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대한 상상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상을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